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시장 해석일 뿐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탁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네. 기대감만 잔뜩 올려놓고 연설을 했는데 그냥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거라도 나오길 사람들이 어쨌든 바랬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분을 그대로 되돌려준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비트를 한번 볼까? 사실 비트 자체가 지금 크게 붉게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려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다 뺐다 정도로만 지금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쭉 올라와 있다가 연설하자마자 떨어진 거라. 중심선에서 맞고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네, 근데 중심선을 완벽하게 닿은 건 아니라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 번은 더 테스트한다? 테스트할 것 같다고는 보고 있고요. 중심선에 맞고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락 추세로 되려면 하방으로 강력하게 뚫고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 이 중심선에서 터치하고 떨어지는 이게 하락 추세인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그냥 횡보 추세? 여전히. 네, 횡보 추세로 보면 되고 좀 더 작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작게 보면. 네, 근데 이거 뭐 크게 의미 있는 선은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는 없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가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가 중심선까지 닿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52주 볼린저 밴드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심선을 일단 뚫고 위로 올라와는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뭐 본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까지 봐야 되지만 트럼프 연설로 지금 조정받는 걸로는 여전히 52주 위에 있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52주 선을 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선보다 훨씬 더. 네. 근데 이제 요게 뚫고 요 위로 올라와야지만 계속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요 아래에서 종가마감 하거나 혹은 음봉이라도 띄워준다면 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는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단선까지 봐야 돼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주봉 마감이 어디서 될지가 좀 중요하다. 이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봤을 때는 요거를 뚫고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야. 근데 이제 얘도 결국 못 뚫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관점 봤을 때 얘도 결국은 못 뚫었다. 그래서 얘를 뚫고 떨어지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이러면 뭐 종전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어가지고 진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말들이 좀 많긴 했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이란이 강력하게 부인했지.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 없다. 뭐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요동치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덧붙일 말 있나요, 탁구님? 우선은 최근 이틀 정도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반영해 놓은 자산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도 그랬고 또 우리 증시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종전이 될 것을 이미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란 대통령은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이란 쪽의 입장이 지금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트럼프가 강력하게 2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럼 종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대국민 이란 연설이 잡혀 있어서 거기서 그러면 좀 더 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 결국 오늘 연설에서 한 거는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답습하는 거에 불과를 했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2주 동안 뭐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하겠다, 그래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을 할 동안 대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고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등했을 때 저는 적어도 7만 달러 정도는 좀 넘어줬어야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한 6만 9천 내지 6만 8천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볼린저 밴드로도 그렇고 또 거시적인 이슈로도 그렇고 또 하단선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주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제조 PMI입니다. 그래서 제조 PMI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은 너무나 반감기 패턴이 그동안 명확했고 반감기 패턴에 어쨌든 거의 세뇌당한 듯이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반감기 패턴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요 제조 PMI입니다.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50을 돌파할 때 여기가 50이거든요. 가운데가 빨간색 선이 50이고 50이 넘으면 확장, 50이 아래로 되면 이제 축소되는 건데 50을 딱 넘어갈 때 어쨌든 불장. 네. 근데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50을 본격적으로 넘어갈 때 또 불장이었긴 해요. 물론 살짝 50을 넘은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살짝 50 넘은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 불장이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점의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고점의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55 이상에서 얘는 55 이상 56 정도였고 얘는 60 정도였고 얘는 60 한 5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요 정도 될 때 비트코인은 고점이었다. 근데 요렇게 된다고 치면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의 고점이라고 친다면 완전 요 패턴이 완전 깨져버리는 네. 이런 상황. 그럼 깨졌겠지 뭐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요게 어쨌든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경기가 축소될 것 같으면은 하락 기대치가 낮은 것, 덜 떨어지는 것 네, 이런 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다 올라갈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다 오르니까 상승 기대치가 높은 거 위험한 거에 더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요 제조 PMI가 50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2.6 정도인가 나왔는데 이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럴 때 50을 살짝 넘은 것과는 아예 궤를 달리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52.4 가 나왔었고 요번에 발표된 것 4월 1일에 발표한 게 3월치인데 어쨌든 유가 상승을 일정 부분 반영했을 텐데 52.7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49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제조 PMI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별개인 건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향을 덜 받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제조업 같은 데서는 영향을 더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아닌가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좀 잘 나온 거는 재고 주문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문을 했을 때 결국에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4월치를 봐야겠죠. 5월에 발표되는. 주문이 쌓여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만들어내기도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긍정적인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떨어져서 지지받는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을 받고 재차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급등, 큰 조정을 받고 고점을 재차 뚫고 올라가면 급등, 얘도 큰 조정을 받고 고점을 뚫고 못 올라갔으니까 못 올라갔고 떨어진 다음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급등.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계속 고점을 경신했지만 이 러셀 2000은 고점을 경신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얘 뚫고 올라온 이런 상황, 올해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다른 패턴들은 여전히 불장대로 잘 가고 있다. 네, 요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뭐 영상을 찍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왜 불장 얘기를 하냐 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만약에 올해 안에 고점을 경신한다라고 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 굉장히 짧은 하락장을 겪고 올라갔다. 상승장은 끝났고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하락장을 지금 겪고 있고 그런 다음에 하락장이 굉장히 짧게 끝났다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장이 늘어졌고 그 가운데에 조정이다 라고 할 것인지 사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첫 번째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애초에 반감기 사이클이 깨졌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저희는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김프로가 얘기했던 대로 역사적으로 짧은 하락장 이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요 떨어진 기준이 반감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고 떨어진 건데 다른 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 하락이고 나서 올라가는 건 얘는 반감기 패턴이 또 깨졌다? 예. 요 반감기 패턴대로라면 사실 올해 내내 하락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올해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상승장이 길게 늘어진 상태에서의 조정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세 가지였어요. 제조 PMI, 그다음에 러셀 2000, 그다음에 금리 인하. 네, 요 세 가지가 실행이 되는데 비트코인 하락장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저는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냥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요 세 개가 다 맞물리면 비트코인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 이런 거죠. 결국엔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확실하게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유가가 그래서 떨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 요거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